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단일 변수 중에서 우리가 범주형,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했다면, 이번에는 연속형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연속형 자료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바대로 벡터와 같이 우리가 한 사람의 점수라든지 키라든지 뭐 이러한 그러니까 뉴메릭 타입들이 대다수가 이제 뭐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 맞죠? 예. 그런 것들 습도 뭐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우리가 연속형 자료에 속하죠. 그래서 연속형 자료들은 관측값들이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범주형 자료에 비해서 굉장히 데이터 수가 많죠. 이거는 뭐 언리미티드 하죠. 정형화된 것들은 혈액형은 뭐 4-5개로 한정적이지만 이런 습도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누적이 됩니다. 맞나요? 일출 시간, 일몰 시간 이런 것들 등등 다 포함해서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옵저베이션 이런 관측값들이 이제 계속 쌓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균이나 중앙값, 이게 바로 이제 전체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1년의 평균, 가을의 평균 온도 이렇게 버리면 대표적인 값이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물론 튀는 값들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평균은 우리가 뭐분의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이제 평균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보통 총합의 그의 개수를 나누는데 이제 중앙값은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중앙값은 무조건 중앙에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연속형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앙값은 지금 이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중간에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데 요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5개, 6개의 데이터를 두고 봤을 때는 이 중앙값과 평균은 비슷합니다. 왜? 같은 60점대에 있기 때문에. 맞나요? 근데 한 놈으로 인해서 120이 플러스가 됨으로써 얘가 2배 이상 값이 증가가 됐죠. 이런 걸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키가 170인 사람들의 평균 몸무게가 보통 60에서 60, 70 언더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70인데 120kg라면 상당히 고도 비만이다. 그죠?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예. 네. 그래서 중앙값하고 평균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겠죠.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좌측 그림은 뭐예요? 말씀드린 바대로 120 때문에 평균하고 중앙값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그죠? 오차 범위가 벌써 5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이거는 0.05만 넘어서도 문제가 되는데 5가 넘어섰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이 값이 이상치라서 나중에는 우리가 제외를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사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 그러면 절사평균은 뭔데? 밑에 보시면 트림드 민이라고 해서 트림 메서드 기억나죠? 앞뒤로 자른다. 그죠? 공백을. 그와 같이 자료의 관측값들 중에서 작은 값들의 하위 n%, 그러니까 몇 프로와 상위 몇 프로 값을 제외하고 중간에 있는 나머지 값들만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5%면 5%. 이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계학과를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혹시 확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이거 봤죠? 이 그래프. 그래서 여기에 해서 신뢰 구간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신뢰 구간이 벗어나는 부분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떠한 매스컴에서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지난 리서치 설문조사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몇 프로가 응답을 했고 이거는 표본 오차 몇 프로, 신뢰 구간 몇 프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는 사람 없나요? 이런 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아주 쉽게 썸머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썸머리라는 함수를 써버리면 썸머리라는 함수를 써버리면 우리가 중앙값 무슨 값 다 나옵니다. 아주 알이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뭐 구태여 우리가 이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볼 줄만 알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예. 자, 50분 됐나요? 예,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죠. 방금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뭐예요? 평균 중앙값은 대표적인 값이라고 했고 일치할 수도 있고 거의 일치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절사평균은 앞뒤로 몇 퍼센트를 주고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집계를 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코드의 내용을 우리가 쳐볼 건데요. 어차피 한번 보시죠. 자, 웨이트라는 변수의 벡터로 우리가 이렇게 값을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튀는 데이터가 없다, 그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평균이나 중앙값을 잡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유사하게 오차 범위 내에 그냥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weight.heavy라고 하는 곳에다가 다시 벡터를 만드는데 이 벡터에다가 120을 추가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출력할 때는 요거만 출력이 될 것이고 요거를 출력할 때는 요거 출력되고 끝에 얘가 붙어서 같이 출력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민을 때려보면 달라요. 메디안도 달라요. 이거는 이제 트림 해서 이거는 앞뒤로 상하이 20% 제끼고 중간에 것만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평균을 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에서 트림이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우리가 절사평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구해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 웨이트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똑같을 겁니다. 똑같거나 하면 0.0 몇 정도 차이가 밖에 안 날 겁니다. 그렇겠죠? 분명히 얘가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절사평균, 그리고 중앙값은 말씀드린 바대로 각각의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에 적용을 시킬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통상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튀는 값들은 무조건 제껴야 됩니다. 안 제끼면 굉장히 데이터가 이렇게 쭉 가다가 120이 툭 튀 나와가지고 있다손 치면 이렇게 데이터를 봤는데요. 거의 뭐 60대에서 노네 이랬는데 그럼 평균이 60 얼마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60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놈으로 인해서 70 몇 대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문제의 소지가 얘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과감히 제거를 하고 버립니다. 분석을 할 때는. 알겠죠? 그래서 결과가 여기 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자, 평균 한번 봅니다. 웨이트는 64.6666 차이가 바로 나버리죠. 그죠? 예, 무려 8 차이가 나요. 8 이상. 그러면 이거는 의미 없어요. 완전 의미가 없게 돼버려요. 이게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메디안을 보십시오. 메디안은 중앙값이기 때문에 그냥 중간의 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 차이가 없다.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앙값을 신뢰도를 높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 참고로 얘기해서 대표적인 값이긴 하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전제 조건이 있죠. 비슷한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에서의 중앙값이라면 어느 정도 대표적인 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튀는 데이터가 같이 포함되는 데에서 이제 중앙값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고요. 맞잖아요. 그죠? 예. 무려 2배나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게 중앙값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평균을 이제 보면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0.15 정도 차이가 0.15인가요? 0.25 일단 1 미만이다. 그죠? 0점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상하이 20% 제끼고 하는 거니까. 맞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 놨는데 뭐 트림이라는 거는 상하이 몇 프로 속성이고요. 그리고 평균은 120이라는 데이터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중앙값은 특이값, 이상치, 특이값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20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분석 방법은. 오케이? 예. 자, 4분위수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4분위수는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1, 4분기, 2, 4분기, 4, 4분, 3, 4분기 하듯이 그게 바로 4분위수예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4분위수를 나타낼 때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할 때는 박스 플롯이라는 걸 그렇죠. 박스 플롯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박스 플롯을 이용을 하면 이상치하고 뭐 특이값들이 바로바로 표식이 됩니다. 아무튼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4분위수는 우리가 쿼타일이라고 하는데 쿼타일 이게 틀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어진 자료의 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4등분을 하는 거예요. 4등분.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밑에 예를 보시면 제일 쉽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14부터 47까지 이렇게 있다면 이게 데이터가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12개다. 그죠? 12개니까 3개씩 이렇게 끊어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다수 2, 4분위수가 중앙값하고 거의 일치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이제 표시할 때 바플롯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그리게 되거든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상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제껴야 돼요. 무조건 제끼고 여기에 평균하고 뭐 등등이 다 나와요. 다 나오면 그 사이에서 노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이런 특이값들은 이상치들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튼 이거는 4분위수다 보니까 각각 25%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 4분위수의 범위 구간이 됩니다. 알겠죠? 맞겠죠? 이거는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금방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평균이나 중앙값이 하나의 값으로 전체의 특성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도구인 것처럼 4분위수는 3개의 값 하나 둘 셋이죠. 맞죠? 예, 이 값으로 전체의 특성을 추정하는 데 사용이 되며 아울러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값보다는 3개의 값으로 전체의 특성을 추정하므로 아까 앞에서 봤던 평균이나 중앙값에 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하죠. 왜냐? 1, 4분위수를 긁었을 때 이렇게 값이 나오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값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3, 4분위수 이거 4, 4분위수 이 범위를 봤을 때 이거는 평균이 한 40, 한 3점 나온다 치고 얘는 평균이 15겠네요. 그죠? 맞잖아요? 그럼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딱 보고 데이터 범위가 넓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아니고 또 여기에서도 역시 만약에 똑같이 한 17 정도가 나온다. 아하. 그리고 여기에서도 한 10, 한 6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4분위 수가 그래 나온다. 그러면 아하, 이거는 데이터의 범위가 굉장히 좁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보고 박스 자체도 그거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박스 플러스로 표시하면 한 요 정도 선, 요 정도 박스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14부터 47 사이니까 보통 박스가 요거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크게 나오겠죠. 한 요 정도 선이 나오겠죠. 요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게 4분위 수를 우리가 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시험을 본 결과를 4분위 수를 구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Q1이 1, 4분위 수가 60, 2, 4분위 수가 80, 3, 4분위 수가 9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딱 보면 알죠? 25명은 무조건 뭐예요? 60점 미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또다시 60점 미만, 2, 4분위 수가 80이라면, 얘는 60점에서 80점 사이가 25명. 그죠? 근데 80에서 90 사이가 25명. 그리고 나머지는 90점에서 100점 사이겠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평균에 비해, 평균이나 중앙값에 비해서 훨씬 더 분석하는 데는 얘가 낫죠. 이해됩니까? 예. 자, 여튼 90점 이상인 학생이 25명이나 되기 때문에 영어 시험은 매우 쉬웠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석도 할 수가 있겠죠. 맞잖아요. 그죠? 예. 통상적으로 상위 한 10%, 5% 정도 되는 점수가 90점 이상 나오면 그거는 의례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적절하다라고 바라보거든요. 근데 25%가 나왔다라는 것은 80점 이상까지가 그러면 50%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죠? 문제가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자,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마이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었어요. 역시 t는 값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퀀타일에서, 그렇죠.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죠. 그죠? 퀀타일인데. 퀀타일 마이 데이터 하면 이제 얘가 바로 4분위 수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자, 0%, 25%, 50%, 75%, 100% 이렇게 있는데 0%는 최소값을 의미하고요. 100%는 최대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4분위 수 값이 되겠죠. 그죠? 이게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가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가 비슷한 걸로 봐서는 요 사이에 값들로 거의 주축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최대값이 120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데이터다라고도 추론할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리고 퀀타일에서 여기에다가 0에서부터 10을 이렇게 해서 10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 뜻은 뭔가요? 네? 0에서부터 1, 2, 3 해서 2까지 해서 10이에요. 그죠? 여기에다 각각 10씩 나눈 거잖아. 그럼 0%, 1, 10%, 20%, 30%잖아.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썸머리 함수가 바로 이제 나오는데, 썸머리는 상당히 좋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mean, 최소값, first quantile, median, 그리고 mean, third quantile, max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썸머리를 치게 되면 연속형 자료들을 분석을 할 때 딴 거 다 때려치우고요. 퀀타일을 써도 되지만은 퀀타일보다 좀 여러분들이 4분위 수를 다 보고 싶다면 퀀타일로 보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메디안, 평균, 그리고 퍼스트, 서드 퀀타일을 보고 싶고 최대값, 최소값까지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썸머리 하나만 딱 써버리면 값들이 쫙쫙쫙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알아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통상 4분위 수를 구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 함수가 바로 썸머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봤으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바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아하, 이거 데이터의 범위는 60에서 120 사이고, 그리고 평균 중앙값은 65인데 평균이 72.57로 차이가 7점 이상, 5점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분명 이상치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그 값이 퍼스트 퀀타일하고 즉 1, 4분위수하고 3, 4분위수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 이 맥스 값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도 이제 한눈에 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데이터 뜯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로 데이터가. 오케이? 예.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